have a city to burn. 게임 방송이지만 게임 플레이는 없습니다. 전 게임 개발자지만 심층 분석은 없습니다. 어려운 과학도 없습니다. 오직 재미만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재미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나이트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쇼. 반갑습니다. 저는 오성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백과의 김성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계 개발자님하고는 어느 정도 또 일면식도 좀 있고 아, 게임 그렇죠. 쪽으로 뭐 요구도 예. 있는데 이쪽하고는 뭔가 애매한 그런 네. 느낌의 조합이거든요. 게임하고 과학이랑 무슨 접점이 있어요? 네. 게임은 완전 과학이죠. 아, 완전 예. 과학이라고 새로운 시각이. 게임은 과학이다. 게임은 과학이다. 게임을 깨야 되니까. 개발자들은 버그를 발견하고 수정을 하고. 알겠고요. 이제 그 예. 얘기는 저희가 이런 이따가 조금씩 컨셉이거든요. 들어볼 오늘 테니까. 방송 전에 네, 너무 정보가 많으셔가지고. 과학계의 김성회라는 이제 소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예. 알겠어요. 아,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터머치 토크. 예. 제가 얘기할 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게임계 궤도라고 저도. 그래서 서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세 명이 조합이 됐는데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게임 사이버펑크 2077, 2020 게임계의 최고 기대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층 분석이라는 표현은 되도록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라이트하게 수박 겉핥듯이 사펑킬치를 핥아볼 거니까요. 아, 느낌 좋네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이트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 쇼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개발자님께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사이버펑크 2077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래 초거대 기업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거리에는 깽단들이 시들거리는 거대 도시 나이트시티를 배경으로 한 사이버펑크 장르의 1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입니다. 장르명이 아주 길어요.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사이버펑크 2077 검색해보시면 첨단 기술, 4차 산업혁명, 디스토피아 뭐 이런 단어들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야, 뭐 이게 게임이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겁먹지 말라고 이 대본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예, 겁먹지 말래요. 이게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작가님이 그렇게 쓰셨나요? 예, 예. 본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시는 분이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듣기로 저희 쪽으로 치면은 MIT나 칼텍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거라고. 이거를 사실 제가 평가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사리시는 느낌이 좀 나요. 많이 사려요. 그러면 지금 이 게임을 하기에는 또 내가 좀 많이 개발자 출신으로서 CD 프로젝트 레드 CDPR! CDPR. 폴란드의 대표 기업!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까는 약간 좀 비하 이런 거 그거는 없었나요? 카메라가 돌기 전이었잖아요. 이거는 개인 의견이십니까? 이건 중론이죠, 중론. 예. 유럽을 또 대표하는 기업 그렇죠. 아닙니까? 더 위쳐라든가. 더 위쳐 2! 또! 더 위쳐 3! 네. 얼마나 이게 훌륭한 회사입니까? 알겠고요. 좋네요.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짝 토크를 해볼 건데 네. 사이버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사이버가 뭐예요? 사이버. 플라톤이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이온이라는 본인의 책에서 키베르네테스 그렇게 썼던 게 최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때 의미가 뭐냐면은 키를 잡는 사람. 키어. 예. 아, 배에서 이거. 예, 선장. 그런 느낌을 썼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쓰는 거는 어쨌든 뭐 사이버에 대한 간단한 이거 맛보기 정도만 일단 들어봤는데 예. 최근에 저희가 발표가 됐었던 그 영상 일단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I love this town. The city of endless opportunity. Ready to get your cherry popped? Yeah, come on. City like any other, just bigger. Nah, mano, not just any other city. Legends are born here. The major on the strings, same league as them. Don't know it yet, but if you got the cojones, Yo, Mr. V, a pleasure. So what's the gig, Dex? You meant to come out in one piece? There's this prototype tech, a biochip to be precise. Jobs to grab it. Guessing it belongs to a court. Arasaka. We're Robbie War. First rule of the afterlife. Ka-ching, baby. Goes without saying. Don't you worry, mi amor. We're bulletproof. No! Fucking major leagues. Happy now, Jackie? Yep! Let's get high! Time to bail! Oh my God, we're so. 자, 이렇게 저희 간단하게 트레일러 발표된 거긴 합니다만 다시 보고 왔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시티 와이어라는 방송을 기획해서 6월 25일에 첫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영상이거든요. 애눌리. 마지막 그 실버핸드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미스리 가가지고
키아누 리브스 무대 등장할 때 그 15m 앞에서 제가 진짜 봤어요? 직접 봤다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막 이래. 왜 이래.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닮았다. 15m 앞에서? 진짜 실물이 요 앞에 있는 거야. 요 앞에. 그래서 그 캐릭터가 지금 실버인데 나오니까 너무 나는 그때 감동이 빡 대단한 거야. 키아누 리브스 실물 맞나? 막 니들 리들 하지 마시고 단일이라는 뜻의 그 니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는 또 기대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유저분들의 댓글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ISH 땡땡땡땡님께서 새벽에 트위치에서 사펑 와이어 방송하는 거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었다. 사이버펑크 장르가 대유행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게임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장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장르를 제목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자신감이죠. 장르가 나 자체다. 김성회 순댓국 뭐 이런 거. 그런 게 오성균 피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궤도 루팡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닌가? 김성회. 네. 사실 김성회 자체가 회다. 채널이잖아요. 맞네. 김성회 주식. 김성회라는 장르예요, 어떻게 보면. 야 김성회 장르. 예. 궤도. 아직은 자신감이 없어서. 본인들 자랑 이제 그만하시고 근데 게임 안에서 예. 그리고 사이버펑크를 좀 어떻게 녹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첫 번째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그리고 하이테크 노 라이프. 기술은 발전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잘 못 사는 거. 네. 그러니까 아까 디스토피아랑 연결지으면은 그런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있지 않습니까? 영화 매드맥스 같은 예. 거, 북두의 건 같은 거. 그거랑 이제 이 사이버펑크가 구분되는 건 같은 디스토피아지만 사이버펑크에서는 하이테크, 로우라이프, 기술은 발전했어도 생명 경시 뭐. 그렇죠. 생명 경시, 향유하는 그 사람들은 예. 극소수고 다른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그런 네. 그 양극화된 구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초거대 기업이 보통 등장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사펑 77도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그런 요소들을 잘 녹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서 예. 좀만 이제 좀 추가해서 예. SF 장르가 등장한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어떤 예측들을 SF 장르에서 많이 그렸었는데 너무 착한 쪽으로만 장르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1980년대 초반 84년에 깁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뉴로맨스라는 이제 단편 소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1982년에 블레이드 러너 영화에서 이제 그려진 비틀린 그런 근미래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뒤에 붙은 전미사 펑크라는 것이 네. 예시장초 펑크 락같이 반항적인 성격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한 SF의 반동적인 성격으로 나온 게 사이버펑크 장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는 또 기대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스크린샷 2장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걸 또 깔아줘야 그래 니들 좀 준비 좀 했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스크린샷 2장 중에 첫 번째 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내 지역인 가부키에 있는 시장구역이라고 합니다. 시장구역, 네. 맨 앞에 보이는 홀로그램을 쏘는 기기는 게임 내 다양한 장소에 분배되어 있는 빠른 이동 이정표입니다. 시장 내에는 무기를 살 수 있는 총기상 외에도 T-버그에게서 받은 사이드 퀘스트를 통해 사이버 저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안나라는 경찰이 주는 의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스크린샷에서 제가 느낀 건 일단 지역 이름이 가부키. 가부키. 일본 문화 중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 오른쪽에 보면은 24시 영업이라고 이제 일본식 한자로 이제 써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일본 색채, 외색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 충실히 구현을 해놨다. 아쉽네. 24시간 한중일이 사이버펑크 요즘에 이제 많이 또 등장해요. 두 번째 준비되어 있는 스크린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부분에서 방문해서 덱스터 드숀을 만났던 더 애프터라이프라는 바의 내부입니다. 더 애프터라이프라는 이름은 이 장소가 원래 영안실이었던 것에서 착안되었다고 하고요. 금색 여인은 아마 용병으로 추정되고요. 뒤에 보이는 튜브에서는 무희들이 액체 안에서 춤을 추고 있다. 액체 안에서 춤을 춘다라는 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렵죠? 숨을 쉰다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그건 어려운 거구나. 물고기 같은 경우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아가미로. 예, 아가미로. 그러니까 마시고 산소만 먹고 물을 빼내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면 우리도 숨을 쉴 수 있겠죠. 그러면 액체 안에서 춤을 추게 되면 평소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몇 % 정도 증가할까요? 꽤 많이 증가하죠. 많이. 예, 오. 한 10에서 100% 사이. 저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예, 사실 100%면은 불가능해요. 100% 못 움직이는데. 네, 100%는 뭐 거의 운동이 거의 맥스기 때문에 예. 저는 보니까 뒤에 있는 그림이 홀로그램인 줄 알았거든요, 둘 다. 근데 뒤는 실제 인물이었어요. 앞에 스크린샷은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이었죠. 네. 2077년에 홀로그램이 과연 구현이 됐을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홀로그램은 대부분 유사 홀로그램이라고. 외우사. 예, 실제 홀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3D 안경으로 보는 홀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스테레오스코피라고 그러는데 이건 양쪽 눈에서 다르게 이렇게 뭔가 빨간색, 파란색. 빨강 파랑은 이제 너무 옛날 애기들이 쓰는 거고요. 뭐 최신과학을 잘 예, 모르겠어요. 예. 둘 사이 약간 다른 변화를 줘요. 입체로 보이는 것을 느끼게 하지만 실제로 입체가 아니다. 중요한 건 이 3D로 나온 게 만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눌렀을 때 들어가고 반응이 오고 움직이고 옆으로 밀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진짜 홀로그램. 그거를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예. 근데 이게 아마 77년도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과학자 입장에서 예. 충분히 2077년도가 되면 예. 저게 되나요? 거의 뭐 가능성이 10에서 100%. 험한 말 나오게 하네. 나 진짜. 예. 아주 합리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아니 설명은 박사인데 마지막은 김성애야. 왜냐면은 과학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0%는 없어요. 될 수도 있다는 예, 숫자로 예. 표현한 거고. 어쨌든 뭐 그렇죠. 굉장히 예. 기대가 되는 어떤 예. 그런 홀로그램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을 보면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광고가 많아요. 광고 맞아요, 전담 개발자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광고 전담만? 광고만 만드는 거야 몇 년 동안. 홀란드의 제일 기획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광고 하나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어떤 개발진의 디테일에 대한 나쁘게 말하는 집착, 좋게 말하면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 그 디테일에 그 노력을 쏟아부는 거를 맞아요. 그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게 네. 모든 감동은 디테일에서 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077년 느낌으로 엘리베이터 광고를 또 따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막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눌러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구리 필터 없는 거 봐서 그 당시에는 이미 코로나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박멸됐다. 코로나가 예. 박멸된 세상. 그렇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게 없구나. 항균 필터 없는 세상이. 네, 이 구리 이온이 굉장히 좋은 게 이 바이러스가 붙으면은 이 바이러스가 구리 이온을 음식물로 착각해요. 그걸 흡수합니다 대신. 그러다가 중금속 중독으로 죽는 거야. 바이러스 박멸의 원리입니다. 그게 구리 항균 필터. 정말 사이버펑크 2077과 어울리는 정보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과학 이게 뭐야? 쓸데없는 TMI 예. 역시나 많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내용이 사실 최적화 내용이거든요. 아, 최적화? 네, 스트리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가 아직까지 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최적화가 사실 좀 어렵나요? 어렵죠. 네. 예, 왜 어렵냐면 뭐 시간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면 더 잘 최적화할 수 있겠지만 네. 한정된 시간 내에 유저가 만족할 수준의 최적화를 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제가 최적화가 안 됐다 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저는 사실 발열이 심할 때. 그렇죠, 그렇죠. 하드웨어 쪽으로 최적화를 왜냐면 그럴 수 막 있죠. 얘가 막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결국 전류 때문이거든요. 전류 암페야 그런 거죠. 요거 힘들어요. 요거 저항까지 나와야 돼서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컴퓨터나 콘솔 이 스펙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어제 콘솔로도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요게 엑박의 최신 버전이라던가 플레이스테이션의 최신 버전의 게임기가 요번에 새로 이제 나온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여기서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콘솔로 즐기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네. 이제 콘솔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PC로는 이거 중요합니다. 또 PC, 스팀으로도 또 즐길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죠. 하나 던져줄게. 스테디아로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글 스테디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차세대 형식의 어떤 게임 플랫폼이라고 예, 볼 수 좋아. 있는데 이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게임을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CDPR 폴란드 본사에서 아니 과학은 끝까지 얘기 안 해주고 왜 나는 중간에 가만히 거야? 있어봐. CDPR 폴란드 본사에서 한국 팬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저희 나이트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 쇼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선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ow, deep breaths. Your cortisol and adrenaline spiked, but the soft activated your hormone blockers. Nothing happened. You're alive and well. His own Chumba shot him. Probably planned to all along. Must have got a nice slice of cred on the black market for a BD like this. 자, 선물. 기가 막히네. 한국 유저를 위한 이거 선물이잖아요. 코리아잖아요. 저희가 이제 코리아. 코리아기 때문에 한국 팬들을 위해서 한국어 버전의 UI가 되어 있는 요 영상을 저에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최초인 거죠? 지금? 이거 최초 공개죠. 예. 일단은 더 위쳐 시리즈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 팬들에게 한국어 자막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평을 좀 받기는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 보니까는 폰트 요만한 거 이런 것도 지금 한글화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개발 중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서도 또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도 어떤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이 가진 어떤 그런 상징성 같은 건 있거든요. 코리안 게이머라는 그 해외 유명한 밈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적인 측면에서 신경 써준다는 거. 우리나라 유저들도 트리플 A급 이제 패키지 게임이라든가 뭐 이제 PC를 즐길 수 있는 게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게이머들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광고 보고 돌아와서 조금 더 TMI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가까이 봐야 재밌다. 오래 해봐야 빠진다. 너도 그렇다. 위쳐3의 개발사 CD 프로젝트 레드가 선사하는 2020년 또 하나의 거대한 세상 사이버펑크 2077. 본 상품은 각 PC 플랫폼을 통해 사전 구매가 가능하고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으로도 구매 가능하며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광고 간단하게 듣고 왔습니다. 이제 사이버펑크 장르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런 장르, 특히 이 사이버펑크 장르를 좋아하는 게 이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대중적인 장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마니아층 이제 주변에도 있고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버펑크가 이 먼 미래는 아니에요. 이게 가까운 미래니까 사회를 약간 비판하는, 풍자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사회 매력이 비판. 있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약간 내가 받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네. 가까운 미래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걸 비판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약간 쾌감을 느끼는 거죠. 약간 반사회적으로. 그렇죠. 그 김성 개발자님은 이런 장르는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맞나요? 괜찮아요. 사이버펑크 그래요? 장르 저랑 취향이 어느 정도 맞아요. 아, 왜냐하면은 사이버펑크는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근미래, 가까운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1000년 뒤, 10,000년 뒤가 아니라 20, 30년 뒤를 예측하기 때문에 요 컨텐츠에서 그리고 있는 게 진짜 그 시기가 됐을 때 오느냐 그런 세상이 그거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대부분 틀리거든요. 대부분 틀린 것 중에 하나 원더키드잖아. 그렇지. 2020년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완전 틀렸거든. 예, 절대 원더키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서 사펑77도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나왔었던 1990년대 말에 나왔었던 TRPG가 사이버펑크 2020이었는데 원작. 예, 원작이 요 시기, 요 무렵을 그린 건데 그 시기처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CDPR에서는 아예 근미래를 한참 저 뒤에 쭉한 57년 뒤쪽으로 밀어넣어서 지금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또 이제 기다리는 게 또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보시자면은 폴란드 친구들이 사이버펑크 2033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2033년에 얘들이 그린 것처럼 이 세상이 안 되면 또 이제 막 이제 좀 뻘쭘하다고. 그러니까 57년 뒤쯤이면 이제 안심하는 거지. 강산한 5번, 6번 그렇지. 정도 변하고 나서 한번 봐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자,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의 취향까지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코너죠. 오늘 있었던 나이트시티 와이어 코리아 라디오쇼를 77초로 정리해드리는 77초 내용 정리 코너의 홍지화입니다. 2020년 최고 기대작인 사이버펑크 2077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마련된 토크쇼. 신규 트레일러 감상과 사이버펑크 장르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전 세계 최초 공개된 2장의 스크린샷과 최신 버전의 한글 UI 게임 영상이었죠. 이어서 세 남자의 토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김성애님을 보면 올해 최고 기대작을 소개하는 만큼 처음에는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가했는데요. 이 녹화가 진행될수록 본캐를 드러내면서 웃음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궤도님은 오늘의 주제가 장르적 특성을 다룬 만큼 이과생이 끼어들 틈이 있을까 우려했는데요. 그러나 사이버어원, 구리 항균 필터 등 준비한 내용으로 오디오를 꽉 채우면서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투머치 토커들과 함께한 오성균 해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쏟아지는 아밀라제를 피하시려거든 다음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 남자의 수다 알고리즘은 어디까지 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77초 내용 정리의 홍지화였습니다. 자, 저희 오늘 사이버펑크 2077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역시나 저희 뭐 겉핥기 살짝 한번 맡아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저희 라디오쇼 같이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예,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 만나가지고 과학 얘기를 원 없이 했어서 거짓말. 예, 지금 많이 참았다. 많이 참으셨더라고요. 예, 좀 많이 참았지만 더 네.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많은 과학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주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좋습니다. 네, 김성애 개발자님 어떠셨어요? 예, 또 기대되는 게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평소에 뵙고 싶었던
과학 투머치 토커 분과 네. 함께 또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재밌었어요. 네. 둘 다 아, 투머치 맞아요. 토커다 보니까 자꾸 PD님이 그만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 너무 이제 안타까웠거든요. 계속 이 목만 한 200번 치신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나라 영화 그 전우추에도 보면은 네. 그 호리병에다가 줄을 알겠고요. 목을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어제는 저희가 감상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 저희가 1화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다음번에 있을 어떤 내용들도 말씀해 드릴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 세계관에 등장하는 전설의 락그룹 사무라이가 부른 치피닌 들으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바이바이.